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권리로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 권한대행은 내년 국비 예산 확보와 메가시티 합동추진단 개소식 참석 등 굵직한 현안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하 권한대행에겐 더 큰 과제들이 남아있죠. 오늘 이 내용 패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신동근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무겁게 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흘가량 지났습니다. 김 전 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있던 날, 또 재수감 되던 날 기억을 하실 텐데요. 당시 도청 분위기도 궁금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떠셨습니까? 예, 21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전 한 10시 반쯤 돼서 이제 도청에도 직원들이 TV 앞에 모여서 보고 있다가 결국 이제 대법 최종 유죄 판결을 나는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직원들이. 네. 예, 정말 이제 도지사가 직을 잃고 수감되는구나. 좀 허망하다고 할까? 네. 이런 분위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26일 날 창원교도소로 입사할 때 그때는 그래도 며칠 지난 뒤라서 네, 좀 직원들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1일 선고 있고 그 다음 날 22일 날 네. 오전에 이제 김경수 지사한테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걱정도 되고 해서 건강을 잘 챙기시라 그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내가 없어도 남아있는 도정을 좀 잘 부탁한다. 이런 좀 담담한 어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좀 정치가 허망하구나 이런 느낌도 좀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뭐 예. 마지막까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셨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좀 드실 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상황 또 우려 속에서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은 이 하병필이라는 분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분은 이제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비서관실 행정관도 했고요. 네. 행정안전부에서 지역발전 정책관 그리고 정책평가 담당관 그리고 부지사로 내려오시기 전에는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2020년 4월이죠. 그때 네. 경남도의 행정부지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뭐 안팎으로 뭐 이런 경력 때문인지 믿음직하단 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도민의 마음만큼은 김 전 지사가 떠난 자리에 대한 씁쓸한 아쉬운 마음이 큰 게 사실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도지사 권한 대행 체제로의 전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민선 5명의 도지사 중에 유일하게 도지사직을 완수한 분이 김태호 전 지사님 뿐이고요. 네. 김두관, 김액규, 홍준표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은 이 대선 등의 영향으로 도지사직을 그만두게 되어서 그랬죠.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고 또 지금 현재 모든 도민들이 정치에 대한 해모감을 가지고 있는데 네. 혹여나 앞으로 더욱더 이런 것이 이어져서 우리 지방행정이나 지방자치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하병필 권한대행께서는 중앙에 두루 이제 경험도 쌓으시고 네. 또 우리 경남도에서 기획조정실장도 역임을 하셔서 경남의 어떤 사정이 아주 밝은 분이고 또 본인 역시 이제 우리 경남도 출신이니까 네. 아무래도 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권한 대행의 어떤 직무 범위가 새로운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네. 이걸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해오던 정책들을 마무리하고 관리하는 단계.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기 인사라든지 또는 뭐 인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챙기는 정도. 그래서 과연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는 경남도에 지금 여러 가지 국책 사업과 네. 도의 어떤 발전을 위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권한대행이 과연 그것을 잘 수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뭐 1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결정을 관리하는 기능에 한정된다는 말씀해 주셔서 사실 조금은 좀 걱정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권한 대행 체제로 바뀌고 난 이후의 도정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아직은 뭐랄까 좀 어수선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3년 넘게 김경수 지사 체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네. 이제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나고 난 뒤에 이제 적응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 도정이라는 게 사실 도지사의 정책 방향 그리고 뭐 지시 그리고 뭐 정치적인 행보 이런 것들이 다 곁들여져서 그 밑에 이제 행정이 같이 돌아가는 건데 그렇죠. 뭐 지금 도지사가 거리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은 조금 적응 기간입니다. 그리고 물론 대부분의 이제 직원들은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대로 똑같이 일을 하는 부분도 있긴 그렇겠죠. 합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금방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새로운 틀을 준비하거나 또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은 다소 머뭇거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원래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했던 내부적으로 네. 조직 개편 이런 경우도 지금 일절 다 이제 멈춰진 거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그 발족됐던 서부청사 공론화위원회 이제 이런 것들도 뭐 당장 지사가 없어졌는데 위원회에서 실컷 논의하고 토론해봤자 네. 이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교수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권한 대행은 이제 현상 유지만 하는 거지. 네. 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을 가지고 뭐 치고 나가거나 결정하거나 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여러 방면에서 사실상 조금 붕 뜨게 된 상황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하병필 권한대행은 판결 직후부터 곧바로 좀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긴급 간부 회의도 소집을 하고 또 김 전 지사가 재수감 되던 날에는 내년 국비 확보 예산을 위해 좀 나서기도 했거든요. 이런 우려들을 좀 의식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책임감을 많이 가지게 되고 도민들에게 그래도 안정된 도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26일 날 이제 권한 대행께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방문해서 뭐 노력을 하시고 또 이제 우리 경남은 중요한 게 지금 이 여야가 경남에서도 이제 여당 야당이 이렇게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네. 경남을 위해서는 경남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좀 협조를 해야 돼서 내년에 우리 경남도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해서 네. 우리 지역 의원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뭐 어쨌든 하 권한대행 행보가 눈에 굉장히 띄는 건 사실이지만 김 전 지사 동력이 좀 상당했던 경남도의 굵직한 이 사업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가 좀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방금 말씀 주셨던 이 내년 예산 확보 부분, 제가 알기로는 8월 말까지 이 예산 확보를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도 다행인 게 하병필 권한대행이 뭐 행안부 등이나 이런 중앙부처에도 상당히 유능한 분으로 네.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좋은 인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동안 그 김경수라는 이름이 가지는 힘 때문에 뭐 기재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고 요청하는 이런 부분에도 네. 경남이 홀대받지 않고 대접받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실제로 국비 보조금만 보더라도 18년도에 4조 2천, 네. 그리고 19년도에는 5조 1천, 20년도에는 5조 6천, 21년 5조 7천 이렇게 전차적으로 늘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문턱이 높은 뭐 기재부나 뭐 이런 데도 도지사가 직접 방문해서 차관도 만나고 협조도 네.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협의를 이끌어냈던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다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교수님께서는 학자의 입장에서 보실 때 이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이 국비 확보에 좀 영향을 주리라 보시나요? 어떠십니까? 우리 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김경수 전 지사님은 이제 중앙의 인맥이나 또는 정치적인 영향이 있기 네.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의 국책 사업이나 경남에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정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데 상당히 좀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 권한 대행께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능력도 있으시고 정부 부처에 두루 경험을 가지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중앙정부에서 보는 입장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게 좀 우려스럽고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속적인 사업은 이제 그 예산 계획이 다 마련돼 있고 네. 그 예산 계획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반드시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삭감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경남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권한대행께서 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또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듯이 우리 지역의 모든 인적 자원 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네. 경남도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러기를 좀 바라는데 우선은 두 분께서는 예산 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경남도에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불 메가시티, 또 서부 경남 KTX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이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혹은 뭐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시는지요? 어제 이제 우리 부울경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 추진단을 이제 발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한대행께서도 참석하셔서 적극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고 부산, 울산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 뭐 그런 것들을 강조했고, 또 정부 여당에서도 지금 이제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고 난 이후에 이 부울경의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약간 심리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도와주기 위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우리 김태호 전 지사 때 미국의 선벨트라는 것을 모델로 해서 추진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동서남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그 후에 김두관 전 지사께서도 부울경 동남권 경제공동체 네. 지방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힘차게 구호를 외쳤습니다만은 그것도 결실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다시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 수도권에 대비되는 부울경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힘을 좀 길러서 지금 지방 소멸이라는 어떤 위기감, 네. 또는 지방과 중앙의 어떤 격차,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이제 메가시티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막강한 권한이 필요하고 네. 이 일을 추진하시면 또 이게 법적으로 이제 이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어제 보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는데 네. 이게 상당히 많은 뭐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조금은 또 걱정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알려지기로는 김 전 지사가 수감 전에 도청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방역, 또 가덕 신공항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청 직원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가장 신경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을 막는 것, 이런 거는 이제 도지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럼요. 예, 도지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방역에 누수가 없도록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돌파가 필요한 이런 일들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도지사가 있을 때는 이제 정책 결정자인 도지사가 또 도민들하고 메시지도 던지고 또 정무적인 판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끌고 나가는데 네, 네.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이 윤곽이 나온 사업들은 네. 또 뭐 권한대행이 도지사 없이도 기본적인 지장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도의회 이병희 의원이 SNS에 하 권한대행에게 요청한다면서 글을 올렸고요. 또 같은 맥락으로 도청 공무원 노조에서도 김 전 지사 취임과 함께 도청에 들어온 특보 또 보좌관의 자진 사퇴를 좀 권고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 이병희 의원 SNS 직접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도청에 남아있는 정무직 그리고 도 출연기관 간부들도 일갈 정리해라. 그리고 뭐 정치권 간섭이나 압력에 도청이 흔들리지 말고 네. 안정에 힘을 써달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예, 그리고 도지사가 없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자칫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하게 되면 네. 오해를 받거나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도지사의 정치적인 인맥으로 이제 들어온 정무라인들, 네. 이 사람들은 저는 스스로 좀 빨리 결정해서 거취를 결정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한 번에 다 바뀌면 더 어수선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양면이 있긴 합니다. 이제 이게 정치적인 인맥으로 공무원에 입직한 분들이 네. 계속 남아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도지사가 없고 난 뒤에 그런 어려움이 없겠냐 한 부분에서 정치권에 네. 또 중앙정부에 이런 인맥의 역할을 하고 연결하는 이런 일들을 정무 라인들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면이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도지사가 없는데 네. 그 사람이 정치적인 인맥으로 들어와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있을 때야 함께 원팀으로 또 활동을 하지만 네. 그냥 계속 남아 있는 게 맞느냐. 또 공무원의 공채 시험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입직 경로가 아닌 인맥으로 들어왔는데 계속 눌러 앉았을 때 이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이 있느냐, 또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두 면을 같이 저희도 고민을 했고 노조 간부 회의에서도 상당히 많이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김 전 지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뭐 정무라인 교체까지 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보궐선거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예. 없을 것 같습니다. 경남 선관위에서는 일단 보궐선거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지역 정치권에서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직선거법상 그 임기가 1년 이하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선관위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선거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적 정당성 또는 거의 1년간의 도정의 공백으로 인해서 행정이 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까? 아니면 도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혹시나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1년 정도 남았는데 네. 왜 보궐선거를 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보궐선거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도청 공무원을 대표해서 나오신 만큼 오늘 도지사 거리를 걱정하는 도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예, 도민들께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네. 저희 그 도지사의 공백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도지사의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시스템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경남 도청 공직자들이 어느 때보다 열심히 뛰어서 도지사의 공백을 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역의 학자로서 교수님께서도 1년간 이어질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남기실 제언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행정이나 지방행정은 시스템으로 적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뭐 기존의 큰 틀은 변화가 없고 그대로 잘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권한대행께서도 이제는 도민들에게 뭔가 경남이 안정된 도정이 계속된다는 그런 것을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겠고요. 적극적으로 또 뛰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도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경남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좀 더 이제 복무 기강도 강화하고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로운 변화의 길에서 경남은 큰 산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위기가 될지 또 다른 기회가 될지는 도민의 많은 관심과 격려 또 합리적인 충고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1년 헬로 이슈토크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